바다를 그리는 한 노화가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김도원 화가.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새벽 바다를 담은 작품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입니다. 오늘은 한 예술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황혼의 로맨스. 하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50억대 작품의 사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바다여, 오늘도 나와 이야기해 주겠나? 하얀 캠퍼스 위로 그의 감정이 물감처럼 번집니다. 1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바다뿐입니다. 어느 늦은 밤 그의 인스타그램에 프랑스어로 된 댓글이 달립니다. 당신의 예술이 내 영혼을 울립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화가 캐서린. 그녀는 40년간 프랑스에서 활동해온 예술가입니다. 선생님의 1998년 개인전, 푸른 밤의 속삭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서 본 전시 포스터가 잊히지 않아요? 특히 윈터 오션 시리즈는 제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죠. 김도원은 놀랍니다. 그의 초기 작품을 정확히 기억하는 그녀의 전문성에 마음이 열립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대화는 예술을 넘어 서로의 삶으로 번져갑니다. 깊어가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제 작업실에서 바라보는 생강의 새벽이 선생님의 제주 바다를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영상통화 속 그녀는 은은한 조명 아래 우아한 모습입니다. 살포시 쓸어넘긴 실버 그레이 머리칼, 고혹적인 미소, 세련된 프랑스식 액센트.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그림은 마치 김도원의 화풍을 빼닮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에 가게 됐어요. 퐁피두 센터 아시아 전시 큐레이터와 미팅이 있거든요. 그 길에 제주도에 들러도 될까요?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바다를 보고 싶어요. 김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처음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른 여인에게 설렘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주공항. 김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도착장 게이트로 나오는 승객들 사이로 한 여인이 보입니다. 영상 통화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우아한 자태, 프랑스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녀의 모습에 김도원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선생님, 부드러운 목소리, 은은한 향수 내음, 세련된 프랑스식 발음. 그녀의 존재감이 김도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일까요? 작업실로 향하는 차 안 캐서린은 창밖 풍경보다 운전하는 김도원의 옆모습을 더 자주 바라봅니다. 선생님의 윈터 오션 시리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붓터치에 담긴 그리움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향한 편지처럼 느껴졌거든요. 김도원의 손이 핸들을 꽉 쥡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린 그림들. 그녀가 그토록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작업실에 도착해 그의 그림들을 보던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그림들, 제가 파리에서 봤던 작품들과는 또 다른 감동이에요. 마치 바다가 숨 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이제를 들고 해변으로 나갑니다. 나란히 앉아 같은 바다를 그리지만 캠퍼스에는 전혀 다른 바다가 담깁니다. 김도원의 바다가 깊이 있는 고독을 담았다면 캐서린의 바다에는 정열적인 생명력이 넘칩니다. 선생님의 바다는 내면의 풍경이네요. 하지만 제 바다는 아직 표면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녀의 겸손한 말에 김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바다에는 삶이 있어요. 내 바다에는 그저 추억뿐이죠. 해질녘 작업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눕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왔다는 오래된 보르도산. 붉은 와인 잔 너머로 노을이 더욱 짙게 보입니다. 가끔 예술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캐서린의 질문에 김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랬죠. 전시회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후회하시나요? 매일매일 하지만 후회는 또 다른 예술이 되더군요. 제 그림의 밑바탕에는 늘 그 후회가 스며 있어요. 캐서린은 조심스레 김도원의 손을 잡았다 놓습니다.
짧은 스침이었지만 그의 가슴에 오랜 여운이 남았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술과 인생, 사랑과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선생님의 그림이 제게 큰 위로가 된 것처럼 제가 선생님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김도원은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봅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그 눈동자에서 진심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 다음 날 아침 작업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김도원이 먼저 눈을 뜹니다. 소파에서 잠든 캐서린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오랜 외로움이 만든 환상일까? 캐서린은 김도원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선생님 어제 많이 취했나 봐요? 소파에서 잠들다니. 그녀의 수줍은 미소가 아침 햇살처럼 작업실을 밝힙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김도원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캐서린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그림 아내분을 그리신 거죠? 캐서린이 가리킨 건 윈터 오션 시리즈 중 가장 처음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다른 그림들과 붓터치가 달라요? 이 그림에선 마치 누군가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김도원의 손이 떨립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림만을 위해 그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선생님, 이제야 깨달았죠. 예술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캐서린이 다가와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줍니다.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예술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이제 저는 파리로 돌아가야 해요. 캐서린의 말에 김도원의 가슴이 저밉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게요. 그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맞잡은 손에서 서로의 떨림이 전해질 뿐입니다. 기다릴게요. 네, 곧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올게요. 파리로 돌아간 후 캐서린과의 영상통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늦은 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부드럽게 들려옵니다. 오늘은 선생님 그림을 보며 작업했어요. 그날 바닷가에서 함께 그렸던 것처럼. 매일 밤 이어지는 대화는 예술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들은 그림으로 사랑을 나누고 색으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붓터치가 제 그림 속에도 스며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지만 어느 날 밤 캐서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전시회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화면 속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김도원의 마음을 흔듭니다. 퐁피두 센터 큐레이터가 제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전시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캐서린,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의 일부예요. 당신의 예술이 꽃피는 걸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 3억이면 될까요? 캐서린이 놀란 듯 김도원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아셨죠? 퐁피두 센터의 통상적인 보증금이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제가 한때 꿈꾸던 곳이니까요. 김도원의 말에 캐서린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전 선생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의 재능이 묻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날 밤 김도원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예술을 위해 쓰이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송금이 완료되고 며칠간 캐서린은 더욱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전시 준비 과정을 사진으로 보내주며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에펠탑, 그녀가 보내온 영상 속 풍경입니다. 와인잔을 든 캐서린이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실크 가운의 끈을 풀어내립니다. 이건 선생님만을 위한. 갑자기 영상이 끊겼습니다. 캐서린, 캐서린!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어제 갑자기 정전이 났어요.
파리가 요즘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영상통화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전시 준비로 너무 바빠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작품 설치하는 현장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안 될까요? 갤러리 측에서 공개를 금지했어요. 전시 전까지는 철저한 보안을. 김도원의 마음 한켠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어색함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퐁피두 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향후 3년간의 전시 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지만 캐서린의 전시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퐁피두 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캐서린 강의 전시회 일정을 문의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작가의 전시 일정은 없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식은땀이 흐릅니다. 캐서린, 우리 영상 통화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은 갤러리 미팅 중이라. 퐁피두 센터에서 답장이 왔어요. 당신의 전시회 일정이 없다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 사실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퐁피두 센터가 아니라 마레지구의 작은 갤러리로 장소가 변경됐어요.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리기가. 전시회를 포기할게요. 제가 다시 제주도로 갈게요. 이제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예상치 못한 그녀의 결정에 김도원의 가슴이 설렙니다. 전시회 포기가 안타깝지만 그녀가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 공항에 마중 나간 김도원은 캐서린의 모습에 또다시 넋을 잃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 이번엔 오래 머물 거예요. 제주도에서 살 집도 알아보고 싶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동안 캐서린은 김도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특히 그의 재산 상태나 은행 금고에 보관된 작품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이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선생님 작업실이 있는 이 동네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근처에서 집을 알아볼까요? 작업실에 들어선 캐서린은 벽에 걸린 그의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작품들 한 점 한 점이 미술관에 걸어도 손색 없을 걸작이에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큰 전시회를 안 하시나요? 나는 이제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저 바다를 그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캐서린은 김도원의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말합니다. 아, 맞다. 선생님. 제가 파리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캐리어에서 정교하게 포장된 와인 한 병을 꺼냅니다. 1982년산 샤토 라피트 로칠드. 김도원은 와인을 잘 모르지만 이게 매우 고가의 와인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파리 최고의 와인숍에서 공수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달빛이 스며드는 작업실에서 그들은 와인을 나눕니다. 캐서린은 와인을 음미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생님은 이 작업실 말고 다른 작품들도 보관하시나요? 은행 금고에 좀 있지. 보험은 드셨나요? 이렇게 가치 있는 작품들은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그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김도원의 작품과 재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캐서린이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안 퐁피두 센터 큐레이터와 연락이 닿았어요. 선생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선생님의 회고전을 제안하셨어요. 김도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선생님 작품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특히 윈터 오션 시리즈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시아 작가 특별전으로 기획하고 싶다고. 캐서린은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보여줍니다. 퐁피두 센터 레터헤드가 선명한 문서에는 전시 제안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캐서린은 김도원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은정 씨, 아버님이 마음을 여셨어요. 퐁피두 센터 이야기를 꺼냈더니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캐서린 씨, 그 금고에 있는 윈터 오션 시리즈, 그게 엄마 목숨값이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시회만 포기했어도 그 준비 자금이면 엄마 수술비가 나왔을 텐데 전시회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결국 캐서린은 말을 잇지 못하는 은정의 흐느낌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전시회가 대성공했어요. 평론가들은 윈터 오션 시리즈가 아내를 잃은 화가의 슬픔이 담긴 걸작이라고 극찬했죠. 지금은 그 시리즈가 50억이 넘는다네요. 캐서린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김도원의 잔잔한 코골이 소리가 왠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은정 씨 이래도 될까요? 같이 지내보니 아버님이. 언니, 우리 거래 잊으신 거예요? 이미 계약금도 받으셨잖아요. 내일 은행 가시면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때 작업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캐서린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캐서린, 김도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캐서린은 흠칫 놀랍니다. 아, 선생님. 잠이 안 와서 바다 좀 보고 있었어요. 김도원은 캐서린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줍니다. 달빛이 비치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난 10년의 후회와 그리움을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전시회 준비금을 마련해야. 캐서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윈터 오션 시리즈, 아내의 죽음으로 완성된 그림들, 그리고 은정의 복수. 다음 날 아침,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은행 직원이 김도원과 캐서린을 금고가 있는 지하실로 안내합니다. 캐서린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캐서린 씨는 처음 보시죠? 여기 제 작품들이. 김도원이 금고를 여는 동안 캐서린은 그의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의 움직임. 1, 9, 7,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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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금고 문이 열리자 캐서린의 눈앞에 윈터 오션 시리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거대한 캠퍼스들. 마치 아내를 향한 김도원의 그리움이 물감이 되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은정이 서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캐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은정아, 김도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버지, 그 그림들 다 제게 필요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그 모든 작품이. 은정아. 캐서린 씨! 아니, 차라리 제가 직접 말할게요. 제가 캐서린 씨를 고용했어요. 아버지의 그림을 빼내기 위해서. 금고 안에서의 충격적인 폭로에 김도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캐서린과 은정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는 전시회 준비하느라 병원에도 안 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림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엄마보다 더 전시회가 엄마 목숨보다 소중했냐고요. 은정의 절규가 은행 안을 울립니다. 그리고 아버진 그 그림들로 돈방석에 앉으셨죠. 엄마의 죽음으로 완성된 걸작이라고.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근데 그 돈은 다 어쨌어요? 엄마 죽음값을 금고에 처박아 두시고. 김도원이 휘청거립니다. 캐서린이 그를 부축하려 하자 은정이 달려와 캐서린을 밀쳐냅니다. 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계약은 여기까지예요. 은정 씨 전. 아버지, 이 사람 정체를 아세요? 진짜 파리 화가가 아니에요. 제가 고용한 사기꾼이라고요. 프랑스에서 수배까지 받은. 그만. 김도원의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만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 다 내 잘못이다. 은정아, 네 말이 맞아. 이제라도 모든 걸 내게 돌려주마. 김도원이 금고 열쇠를 내밀자 은정은 흐느끼며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캐서린은 이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아버지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를 데려왔거든요. 은행 입구에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들어섭니다. 모든 작품과 재산에 대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변호사가 꺼내놓은 서류들. 캐서린은 이게 계획에 없던 것임을 직감합니다. 은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차가운 미소를 발견합니다. 언니, 이제 언니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입모양으로 말하는 은정. 캐서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아버지, 사인하시기 전에
캐서린 씨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은정이 태블릿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파리 경찰 수배 기록이 떠 있습니다. 사기 전과 3범. 캐서린의 실제 이름은 메리 장. 그리고 이건 은정이 보여주는 영상. 캐서린이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장면들입니다. 전부 조작된 거예요. 캐서린이 소리치자 은정이 차갑게 웃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언니, 이거 전부 진짜잖아요. 파리에서의 전과도 다른 사기 행각도 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에요. 김도원은 충격에 휩싸인 채 캐서린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사람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전 아버지 딸이잖아요. 김도원이 천천히 서류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이 다정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아 서명할 곳을 짚어줍니다. 서류의 사인이 끝나자마자 은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이제 이 모든 건 제 겁니다. 작품들도, 작업실도,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은정아, 캐서리 씨는 이제 가보시죠. 아니, 메리 장 씨? 은정의 눈빛이 서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더 이상 이 은행에 오실 필요 없으세요. 이제 이 금고는 제 소유니까요. 김도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며 자신을 끌어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빛만이 남아있습니다. 은정아, 너 왜 이러니? 왜 이러냐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전시회 준비가 바쁘다며 병원에도 안 오셨죠? 그런데 그 전시회 수익금으로 사치만 누리시면서 딸인 저한텐 한 푼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내 어머니에 대한 속죄라고요? 하, 웃기시네요. 그 돈이면 어머니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림이 어머니 것이라고요? 은정은 차갑게 웃으며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이제 법적 절차는 다 끝난 거죠? 네. 이제 모든 권리가 은정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합니다. 경비님, 은정이 손을 들자 2명의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 두 분은 이 은행의 손님이 아니에요.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은정아,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어머니처럼 저도 버리실 건가요? 은정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더욱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림이고 뭐고 다 잊으세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캐서린과 김도원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은행 밖으로 나옵니다. 찬란한 햇살이 두 사람의 낙담한 뒷모습을 비춥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김도원은 집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캐서린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김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을 뿐이죠. 나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프랑스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김도원 선생님이시죠? 저는 파리 국립미술학교 행정실의 마리입니다. 10년 전 은정 씨의 사고 당시 서류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김도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사고라뇨? 무슨? 2013년 12월에 교통사고요. 은정 씨가 돌아가신 후 정리가.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날 밤 김도원은 오래된 노트북을 켭니다. 파리 유학 시절 은정이가 보냈던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갑니다. 마지막 메일 날짜 2013년 12월 4일. 마지막 메일에는 은정이의 친구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내 친구 소희예요. 같은 미술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아빠 작품의 열렬한 팬이래요. 사진 속 소희. 지금의 은정과 똑같은 얼굴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파리 교통사고 2013년 12월 한국인 유학생. 기사가 나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실린 은정이의 모습. 김도원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은정이의 마지막 편지도 함께 나옵니다. 아빠, 이번 전시회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전시회 끝나고 꼭 와주세요. 아빠한테 보여줄 제 그림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편지를 덮은 김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 그때 널 찾았어야 했는데 전시회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었나. 다음 날 새벽 김도원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젤을 설치하고 물감을 짜냅니다. 작업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은정아, 이제 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한다. 그 전시회 수익금은 네가 더 큰 꿈을 펼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없구나. 엄마도 너도 없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가서 긴 이야기를 하자. 그때 가서야 이 못난 아빠가 전하지 못한 진심을 모두 말할 수 있겠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썰물에 밀려나가는 붓과 물감통, 그리고 마지막 작품 윈터오션 은정에게가 바닷바람에 천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김도원의 시신과 함께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소희는 은정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은정이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기 전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전시회에 얽힌 이야기까지. 은정의 죽음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소희는 은정이 되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결국 세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을 뿐입니다. 돈과 예술, 그리고 복수.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을 전하는 데는 이른 때도 늦은 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후회로 남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